녀석 장난 아니. 깜짝아. 엄마 놓고 줘. 놓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혜인, 니 또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싸웠나? 아니 걔네들이 먼저 짜증나게 하잖아. 뭐? 그렇다고 애들이랑 치고받고 싸우면 어떡하는데? 선생님한테 전화 왔다 아이가. 아이고, 진짜 내가 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어쩌려고 그러노? 니 어쩌려고 그러는데? 학교도 적응 못해. 맨날 친구들이랑 싸움이나 하고 다니고. 내가 네 걱정에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학교 그만두고 싶다고. 공부도 재미없고. 공부 안 하며 뭐 해서 돈 벌어 먹고 살래? 나는 공부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거 하고 싶다. 학교에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 학원 다니는 게 훨 낫다. 아니 엄마도 바쁜데 계속 학교 불려다니는 것보다 낫다 이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된다. 정 네 생각이 그러면 검정고시 쳐서 관련 학과를 가라. 진짜제? 오케이 자신 있다. 그렇게 딸은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교에 입학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원을 다니면서 나름 잘 적응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10분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뻐근하니 아프네. 머리 좀 식힐까나? 신상 옷도 많이 떴던데. 10분 만에 머리를 식힐 상황이 되나요? 오 대박. 몽땡 신상 개쩌네. 100만 원? 아 진짜 사고 싶은데. 미성년자라서 알바도 쉽지 않고. 아 진짜 사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그래 할부로 하면 엄마도 눈치 못 채겠지. 바쁘다고 문자도 잘 안 보니까. 설마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대는 건가요? 와, 그래도 과감한데요. 할부는 12개월로 하면은 엄마도 눈치 못 채겠지. 카드 명세서도 안 보니까. 결제 문자도 삭제했고. 야, 치밀한데요? 이번 달은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네. 네. 딸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한 번에서 성공하면 계속 하게 되죠. 어허이, 금이 나왔네요. 와, 정말 대담합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죠? 아, 어서 오세요. 반지 입하려고요. 아, 잠시만. 그 혹시 보증서 있으세요?
아니요, 그 반지 남친이 커플링으로 해준 거라 제가 보증서는 안 가지고 있어요. 남친이랑 깨져서 팔려고요. 근데 그 고등학생 아니에요? 아니요, 저 23살이에요. 제가 좀 동안이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에이, 그 고등학생 같은데. 진짜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사기꾼으로 보나 기분 나쁘게. 아이, 장사하기 싫으면 반지 주세요. 금방 여기밖에 없나. 아니, 이 아가씨가 너무 동안이라서. 내가 이 반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금 시세도 모르는 햇병아리 같은데 시세보다 싸게 줘야겠다. 이 시세대로 해서 50만 원이네요. 50만 원이요? 주세요. 아니, 하나, 둘, 셋, 아유,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딸의 씀씀이가 커진 것이 이상해 물었지만 학원 마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아 사회 경험도 할 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딸의 생활에 간섭해봐야 더 어긋날 것만 같아서 그냥 두고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여기다 반지를 뒀는데 할부 내역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만 원 결제도 이상하고 이게 뭐야? 엄마 일찍 왔네. 이혜인, 엄마 반지 어쨌노? 반지라니? 엄마가 모를 줄 아나? 엄마 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만 원 결제했대. 그게 진짜 사고 싶었던 옷이라. 엄마 미안. 미안. 엄마 반지 어쨌노? 빨리 이야기해라. 팔았다. 뭐? 팔아? 그게 어떤 반지인데?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내가 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옷 산 거 다 가져온나? 다 돌려놓게. 빨리. 엄마 안 된다.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진짜. 네, 우선은 이 정도면 뭐 집에서 안 쫓겨난 것이 참 그렇죠. 다행입니다. 자, 일단 이혜인 양이 저지른 만행들을 되돌릴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그 전에 먼저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몇 살부터인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요즘 몇 살이다 이렇게 하면 네. 나이가 참 많아요. 그렇죠? 만 나이가 있죠. 연 나이가 있죠. 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세상 나이가 있죠. 예. 근데 지금 이게 법적으로 정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변호사님? 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네. 즉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인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의 계산과 표시는 2022년 12월 27일에 법조항이 개정됐는데요. 개정된 법조항에 따르면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되 다만 1세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흔히들 나이 계산과 관련하여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법적 기준이 되는 연나이와 만나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2006년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연나이는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 19세에 해당됩니다. 예. 반면 만나이에 대해서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고 생일이 지난 경우에는 만 19세가 됩니다. 두 분 확실히 다 이해하셨습니까? 일단 그럼 2006년생이 2025년이 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세상 예, 나이로 예, 예. 20살. 우리 나이로 예, 20살. 예, 아. 맞습니다. 결국 202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생일이 지난 2006년생은 만 19세로 성인이 되고 2005년생은
생일이 지나든 지나지 않든 모두 성년이 됩니다. 예. 예, 우리 민법은 만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인해 나이 계산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통영 규준에 따르기 위해 2022년 12월 27일자로 개정을 통해서 만나이 계산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네. 자, 이 드라마 사례에서 지금 혜인 양 같은 경우에는 2005년 7월생이라고 하셨는데 네. 현재는 성인이지만 사건 당시에는 만 18세였나요? 미성년자였단 말이죠. 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들 이게 취소가 가능합니까? 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은 이에 대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민법 제141조에 따라 그 법률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오, 그렇다면 먼저 지금 이혜인 양이 엄마 카드를 몰래 빼와서 산 쇼핑몰에서 그 명품 옷 네, 맞습니다. 그건 취소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혜인 양이 오진지 씨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과 관련하여 이혜인 양이 이 건 법률행위,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는 만 18세로 미성년자에 해당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혜인 양은 법정 대리인의 오진주 씨의 동의 없이 몰래 오진주 씨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와서 온라인 결제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옷을 구매했는데요. 그리고 오진주 씨의 휴대폰으로 온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삭제했습니다. 네. 오진주 씨는 이 같은 결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오진주 씨는 민법 제5조 2항을 들어 이 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결제가 취소되면 구입한 옷은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만 이를 상환하는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제한 능력자 보호를 위하여 둔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관한 측칙에 해당됩니다. 오. 그리고 여기서 현존하는 이득이라 함은 어떤 사실에 의하여 받은 이익 중 그 후 멸실, 훼손, 소비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은행 예금, 채무 변제, 생활비 충당 등은 현존하는 이득으로 간주되지만 유흥비 등을 소비한 부분은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혜인 양은 로이업 쇼핑몰에 구매했던 옷만 돌려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쇼핑몰 입장에서는 몇 차례 입은 옷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네. 사실 되팔 수도 없고 그렇죠. 너무 네. 억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로이어 쇼핑몰 입장에서는 이혜인 양이 이미 명품 옷을 몇 차례 입었기 때문에 이를 반환받는다 하더라도 재판매가 어려워서 이혜인 양에게 적어도 중고 제품 상당액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규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설사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피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이는 어쩔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 경우 이혜인 양은 자신이 보관 중인 명품 옷만을 로이어 쇼핑몰에 반환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짚어 보아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짚어봐야 될까요? 로이어 쇼핑몰 같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해당 결제가 미성년자의 결제인지 여부, 더 나아가서 본인의 결제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이 사건 드라마 사례 같은 사안의 경우에 미성년자의 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 유만한 모든 거래를 다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어떤 거래상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사건 드라마 사례에서는 이혜인 양이 단순히 오진지 씨의 비밀번호만을 입력해서 옷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안을 좀 더 바꿔서 로이어 쇼핑몰에서 이혜인 양이 오진주 씨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안을 좀 더 강화한 안전 결제 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했다거나 적어도 직접 전화를 걸어 오진주 씨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결제를 진행하는 등 어떤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했다면 로이어 쇼핑몰 입장에서는 이 건 결제가 미성년자인 이혜인 양이 한 것으로 도저히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네. 결국 이는 오히려 이 해인 양이 로이어 쇼핑몰을 기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 흔히 아는 본인 인증을 조금 더 강화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네. 자, 그럼 그렇게 쇼핑몰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민법 제17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자신이 마치 성년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혜인 양이 진주시 금반지를 몰래 가져가서 이제 금은방에 팔았는데 네.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 해인 양은 마찬가지로 만 18세인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오 진주시 소유의 금반지를 팔아 5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를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소비했습니다. 그 이후 오 진주시가 이를 알게 되어 금은방을 상대로 이 건 금반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취소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칙에 따른다면 그 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진주 씨가 금은방에 가서 네. 그 내용을 취소를 하려고 했더니 금은방 주인이 이혜인 양이 자기가 성년자라고 믿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위를 했다.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난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금은방 주인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금은방 주인도 충분히 그렇게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대법원은 무능력자가 사술로서 능력자로 믿게 한 때라 함은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능력자를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기 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사언함은 동조의 이른바 사술을 쓴 것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를 때 비록 이혜인 양이 성년자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금은방 주인을 속인 사실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무능력자가 사술로서 능력자라고 믿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매매계약 취소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금은방 주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신분증까지 확인했어야 했고 만약 이혜인 양이 신분증까지 유지해서 이를 제시했다면 그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수를 쓴 것으로 해당되어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어쨌거나 엄마의 오진주 씨 입장에서는 금반지를 일단 돌려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금은방 주인에게 네. 50만 원을 이제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건가요? 네, 오진주 씨가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금반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이혜인 양 또한 현존하는 이득의 한도 내에서 금은방 주인에게 반환을 해야 합니다. 우선 이러한 금전에 대해 대법원은 부당에 대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현존하는 이득으로 추정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혜인 양이 아무리 돈을 다 써서 남은 것이 없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이혜인 양이 받은 50만 원은 일단 현존하는 이득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해 이혜인 양이 생활비로 사용한 20만 원 및 현재 남아있는 현금 10만 원만 최종 현존한 이득에 해당되는 바 이혜인 양은 총 30만 원을 금은방 주인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50만 원이 일단 현존하는 이득으로 추정이 되고 맞습니다. 예. 생활비로 쓴 20만 원은 이득이라고 그러니까 현존하는 이익이라고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남는 돈 10만 원 해서 30만 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흥비로 쓴 20만 원은 넘어가고. 맞습니다. 맞으네. 그게 좀 야.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맞죠? 예. 그럼 이게 아까 신분증 보라고 하셨는데 네.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보고 예. 네. 사진하고 다를 때는 수술을 했냐고 확실히 검증을 해야 되겠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잠깐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네, 다행스럽게도 오진주 씨는 이혜인 양이 한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를 하고 모든 상황을 원래의 상태대로 돌릴 수 있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이혜인 양을 믿고 법률행위를 한 거래 상대방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어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치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법률행위를 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정을 감안하시어 온라인 업체들은 이 같은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거래 주체에 대해 좀 더 분명히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 건 업무를 진행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